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아코디온에서 가장 중요한 바람통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람통은 책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체크돼 가지고 V자 모양으로 체크되어 있을 때는 아코디온을 벌려주라는, 열어주라는 뜻이고, 또 디귿자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을 닫아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코디온을 열고 닫고 했을 때 바람통을 넣어줌으로 해서 소리가 난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상에서 마디가 있는데 이것을 열고 닫을 때는 마디에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서 꺾어주면은, 변화시켜주면은 소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마디를 열고 한마디를 닫고 이런 식으로, 또 두 마디를 열고 두 마디를 닫고 이러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바람통은 박자를 세가면서 하세요. 그냥 뽑으면은 그 길이를 잘 모르니까 셀 때는 어떻게 되냐, 요 발을 이렇게 하면서 발을 같이 움직이게 살짝 떠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를 또박또박 똑같이 잘라 가야만이 왼쪽에 리듬이 맞는 거예요. 이걸 할 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박자를 쳐야 음이 맞겠죠. 자, 그래서 나갈 때는 손등으로 밀고 들어올 때는 손바닥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코디언 이렇게 보게 되면 왼쪽 여러분들이 박자를 치다 보면 이렇게 벌려놓고 음이 끝났어요. 노래가 끝났는데 다른 것도 누르게 되면은 이게 벌려진 것이 소리가 나니까 벌써 이제 촬영 중이라든지 아니면 강의가 끝났다든지 그랬을 때는 요거를 바람통 소리를 안 내게 위해서 옆에 여러분들 제 손을 보시면은 엄지손으로 요 꼭대기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밴드 옆에 군형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공기 버튼이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바람을 넣었다 뺄 수가 있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 음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공기 버튼은 바람을 뺄 때라든지 연주가 끝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고 닫을 때는 열고 닫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바람통 조절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 보시면은 요 베이스 보통 옆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걸 만질 때는 손을 쭉 올려서 엄지손으로 눌러서 조절한다는 거, 이걸 한번 아시고. 자, 이번에는 연주 자세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코디언은 연주 자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서서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걸터서 앉아서 연주하는 거, 이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서서 연주하는 것은 박력 있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초심자들이 연주할 때는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코디언의 무게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있는데 보통 10kg 이상이 되는 악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허리라든지 목에 무리를 주어서 대개 이제 앉아서 연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앉아서 연주할 때는 의자에 팔 거리가 없는 거,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팔 거리가 없는 것을 앉아가지고 뒤에까지 이렇게 쭉 엉덩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등에 기대고 하면 편안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주를 할 때는 등에 의자 뒤에다 등을 앉게 되고 한 2분의 1 정도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걸치고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요. 연주하는 자세가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오른손과 왼손은 모양새가 처음에 하라면은 이렇게 손을 어깨 툭치고 딱 붙여서 연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시지 말고 닭이 날씨가 더운 것처럼 날개를 피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들어줘서 양쪽 다.
이런 모양새가 앞에서 했을 때 이쁜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아까 뭐라 했죠? 계란을 친 것처럼.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같이 양쪽 한번 같이 해보세요. 계란을 친 것처럼 한다. 자, 날개를 약간 닭이 더운 것처럼 핀다. 이런 자세로 연주를 하면 좋고요. 이 얼굴의 모양은 오른쪽 건반 위에 얼굴 모양이 오도록. 얼굴 모양. 그래서 혹시 이 건반을 쳐다보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팔과 손가락 모양과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팁이 손가락은 여기서부터 도레미파서부터 하얀 손에다 올려놔 보세요. 올려놨을 때 손가락 모양새대로 이렇게 찝는다. 손가락 모양새대로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허리는 고추 세운다. 의자에 기대지 말고. 그래서 고추 세우고 악기는 왼쪽 무릎에 통을 올려놓고 이렇게 어깨를 다 해고 난 다음에 왼쪽 무릎에 통을 올려놓고 왼쪽 발보다 약간만 더 내면 좋아요. 이쪽이 지금 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을 올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하려고. 자, 이 왼쪽에서 통을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오른손 판을 약간 안으로 찌르면서 요 다리를 약간 벌려주면 요 사타구니 정도에 이게 끼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타구니 정도에 이렇게 끼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왼쪽 무릎이 밀었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형태로 해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멜빵끈도 이쪽 끈보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약 5cm 정도 길게 매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밑으로 좀 처지게 해서 옆에 사타구니 속에 쫙 끼면 아무리 연주를 좋게 하더라도 이것이 지켜준다는 얘기죠. 다만 여성분들이 연주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자기가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어렵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연주할 수 있어요. 이 위에다 연주하는 것은 다리를 오므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 이게 자꾸 밀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에다 그냥 조용한 모습으로 연주를 하려면 위에다 놓고 연주를 하시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좀 탱고라든지 격렬한 음악을 칠 때는 밑에다 이렇게 끼고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의 모양 아까 새가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앉아서 연주하는 것은 의자를 약간 앞에서 앉아서 밴드 조절해가지고 한다. 자, 어깨끈의 밴드는 길이가 우측에서 약간 좌측보다 좀 길게 한다. 자, 발의 모양은 좌측 발이 그것도 오른쪽 발보다 조금 앞으로 내놔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코디언의 연주 자세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코디언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에는 건반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그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코디언 중에서도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건반이 아니고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아코디언도 외국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것만 지금 아코디언이 생긴 것만 가지고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자, 바람통을 열고 닫는 것은 공기가 나오고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코디언인데 예컨대 피아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뚜껑 열어 안에 보시면은 피아노는 이렇게 줄로 되어 있어요. 줄을 갖다가 손으로 쳐서 그 해머가 줄을 때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이 피아노예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얘는 바람통을 이용을 해서 리드에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자오겐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건반 하나를 눌러서 여러 개의 음을 중복시키는 경우도. 그건 왜냐하면 리드의 역할에 따라서 리드가 이렇게 3개짜리를 누르게 되면 3개의 음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세 개짜리를 눌렀을 때 이거 하나, 세 개짜리 이 리드를 눌렀을 때는 이것이 하나를 눌렀어. 이렇게 도를 누르더라도 세 개, 떨림판이 세 개 굴리는 건데, 만약에 한 개짜리에 떨림판을 누른다면 이게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요 음색을 아름답게 또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리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리드 사용하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아코디언 장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연주와 반주를 오른쪽에서 멜로디를 하고 왼쪽에서 반주를 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큰 장점이에요. 그 멜로디와 리듬, 화음까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코디언이에요. 둘째, 이동이 편리하다. 피아노 나오기엔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어깨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기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어요. 자신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 환경이나 조건에 덜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색소폰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할 때 소음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장소가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이걸 친다고 해서 뭐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코디언 연습할 때가 좋냐면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의자만 있는 곳이라면 아코디언을 가지고 다녀가면서 어디든지 가서 제가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신정호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공원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산에 가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환경이나 조건에 덜 구애를 받는다. 남들이 소음에 대해서 클레임이 좀 덜하다. 실내 야외 등에서 장소의 불편을 덜 받고 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코디언은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어보셔야죠. 이렇게 온몸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결합체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힘든 훈련을 거치면 사람의 감정 표현을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악기예요. 또 다른 악기보다 감정 표현이 좋다. 떨린다든지 웅장하게 한다든지 애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각 조마다 장조라든지 단조라든지 세븐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이 음색 조절기를 이용을 해서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또 아코디언은 또 다른 악기 같지 않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고향에서 들리는 그런 고향의 소리를,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코디언입니다. 지금까지 아코디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코디언의 주법과 연주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오른손 그 건반이나 왼손 건반을 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기초 이론을 좀 숙지를 하시고 아코디언을 시작해야 됩니다. 즉, 그 책에서 보시다시피 그 표준 아코디언 교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그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안에 있어요. 그거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하든지 음표와 심표가 있어요. 그 음표가 몇 분 음표, 몇 분 음표, 몇 분 음표에 따라서 연주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그 박자의 길이가 틀리듯이 음표와 심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책에 나온 대로 좀 읽어서 공부를 해주시고, 쉽게 얘기하면은 음표는 온음표, 즉 음표 자체가 그 콩나물 대가리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 까만 게 아니고 이렇게 대가리만 잘라놓은 것 같은, 머리만 잘라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음표의 기럭지를 얘기할 때는 머리, 기둥, 꼬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머리 부분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만 딱 나왔을 때는
오는표라고 그래가지고 오는표라고 그래서 그 박자가 네 박자를 길게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반절 정도 짧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2분음표라고 그래요. 또 그거보다도 또 짧은 것을 그게 반인 거냐면은 2분음표에서 4분음표, 또 4분음표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 8분음표, 8분 다음에 16분음표. 그렇게 음표의 길이가 음표의 모양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책을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박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박자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것은 4분음표의 박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음표는 머리가 까만 데다가 기둥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요것이 4분음표인데 머리가 까맣고 기둥이 하나 걸려 있는 거. 근데 요거는 기럭지가 얼마냐면 길이가 풍짝이에요. 이렇게 4분음표가 오면은 풍짝 요런 거예요. 그걸 그냥 길게 빼면 풍 이렇게 되겠죠. 요걸 그냥 나눈다면 풍짝 쿵짝, 그럼 풍짝 쿵짝. 이렇게 두 번이면 2분음표예요. 4분음표는 쿵짝 한 번이겠죠. 8분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음표에 반게 쿵만 있는 거지 짝은 없지. 그 16분음표는 더 짜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박자의 길이는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샘여림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요. 자, 여러분들이 박자를 셀 때는 오선지에서 분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오는데 한 마디 안에 몇 분음표가 몇 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4분의 2박자 이럴 때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2개, 4분의 3박자 이런 것은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그러니까 4분의 2박자는 쿵짝 쿵짝 이렇게 되겠죠. 쿵짝 쿵짝 이게 4분음표예요. 아니 2분음표예요. 근데 4분의 3박자는 뭐냐?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가 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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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나눠서 칠 때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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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치는데 그거를 쿵짝을 하나로 썼을 때는 쿵짝 짝 쿵짝 이때는 좀 길게 치겠죠. 요거를 나눠 빨리 칠 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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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요한 것은 왼쪽을 박자를 칠 때는 똑같이 깍두기 두 번 못 잘라도 똑같이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라나. 다만 음악을 할 때는 센박, 여름박 이렇게 해서 강약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쿵짝짝 강약 이런 강약 이것은 두 박자짜리 세 박자짜리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한마디 안에 몇 분음표가 몇 개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박자 세 박자 음표의 지금 박자를 얘기를 할 때는 박자가 두 박자나 세 박자 계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박자 계열은 아니면 세 박자 계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쳐다보고 이 노래는 두 박자 계열이구나. 이건 트로트 계열이네. 이건 세 박자 계열이네. 여러분 이거 월츠 계열이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금세 볼 수가 있어요. 몇 분에 몇 박자라는 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조표라는 것이 있어요. 조표는 오선지 앞에다가 오는 것들인데 오선지 앞에 샵 또는 프렛 여러분들 표준 아코디언 교본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 샵이 그려져 있는 것은 샵이나 프렛이 그려져 있는 것은 어디에 그려져 있느냐면 오선지 중에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에 조표가 그려져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디의 중간에 샵이나 프렛이 오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음표 앞에 붙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임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표와 임시표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임시표는 중요한 것은 마디가 지나면 무효가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도에 대해서 임시표가 그려져 있으면
그것이 그 마디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코디언의 축법과 연주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요거 사진 한번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른손 연주 기법이 있는데 첫째, 둘째 한 7개 정도 있는데 레가토라고 있어요. 레가토. 요거는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이음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악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초생달처럼 그려져 있죠. 이 이음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슬러라고 그래요. 음이 다를 때 도레미파솔 이렇게 음표가 그려져 있고 그대로 이렇게 초생달처럼 그려져 있으면 요걸 슬러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음의 그 길이를 딱딱 끊어서 같이 그냥 도레미를 쳐주면 되고요. 붙임줄에 그래서 이 소생달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려져 있는 부분에 음이 도에서 도를 갖다 밑에다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그 음을 끊지 말고 붙여서 연주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음줄과 붙임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얘기죠. 둘째, 스타카토라는 것이 있어요. 스타카토는 음을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 끊어서 음의 길이는 원래 음 길이의 2분의 1 정도 소리를 낸다.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짧게 3분의 1만 낸다. 이렇게 끊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거 레가토예요. 근데 요거를 스타카토 치면 이렇게 끊어서 치라는 그런 것이 스타카토예요. 근데 악보상에서는 스타카토는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파리통 찍힌 것처럼 땡땡땡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스타카토로 보시면 되고 스타카토로 치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론레가토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아코디언 기본 기법인데 그냥 표시가 없어요. 근데 음 사이를 뚜렷하고 선명하게 80% 내지 90%를 붙여서 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부드럽게 연주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악센트라는 것이 있어요. 악보 보시기에는 삼각형과 이렇게 반 자르는 것이 있어요. 그건 고음만 세게 치라는 그런 뜻이고, 또 다섯 번째로는 페르마타라는 것이 보여요. 페르마타는 뭐냐면은 새 눈을 이렇게 생선 눈알 한 것처럼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그리는 것이. 요거는 뭐냐면 원래 길이의 2, 3배 정도 늘려준다. 그러니까 노래를 길게 늘려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페르마타가 끄트머리에 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준다. 적당히 끊어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여섯 번째로 클리산도라는 게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엄지와 둘째 줄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훑는 거예요. 자, 훑을 때는, 내려갈 때는 이 손등이 여기서 이걸로 치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이쪽 손등으로 치고 이렇게 집게를 잡아가지고 엄지손으로 손등으로 긁어 올리는 것이 클리산도예요. 이건 뭐냐면 두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1번과 2번 손가락을 집게로 훑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클리산도는 한 음을 할 때 여러 번 하면 맛이 없어요. 좀 천박스러운 그런 느낌들이면서 필요한 때 여러분들 피아노 칠 때 보면 어떤 연주자가 클라이맥스 그 피아노 건반을 훑는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클리산도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악보를 보게 되면 TR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파도 치는 것처럼 짠짠짠짠하게 그려놓은 거 있거든. 이건 클리산도인데 제 트릭인데 이것은 뭐냐면 두 음 사이를 빠른 속도로 번갈아 가면서 연주한다. 아래 위로. 그렇게 만약에 파 있다. 만약에 파에 그려져서 파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래 거는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음 사이를 빠른 속도로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라는 그런 뜻이지 TR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연주를 하실 때 도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왼손 연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